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 일주일을 앞두고 정원율 익산시장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여러 혐의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익산 부송 4지구 개발 사업이 착공식을 갖고 본격화됐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과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보상을 환지 방식으로 하면서 절차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사업으로 2024년 말까지 656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1,671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민물조개 귀이빨 대칭이의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군산의 농수로에서 발견된 귀이빨 대칭이 겨울철 동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와 국립생태원이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은파 호수공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내 교육감과 전주, 익산, 군산, 남원 등 6명의 단체장 가운데 우선 정헌율 익산시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혐의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군산 정치권도 검찰의 강임준 군산시장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우 기자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4일에 열린 법정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 5%, 마동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명택 전 익산시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며 정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1일 정 시장을 조사한 이후 환수 규정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보조금 지급 등 정 시장과 관련된 다른 고발 내용은 지금까지 해당 고발인에게 진행 내용이 통보된 것이 없어 추가 기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정 시장은 검찰과의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역 법조계는 현재로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정 시장 발언을 놓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 여부와 당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느냐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 토론의 특성상 후보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치열한 상황 등도 재판부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목적이면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이면 7년 이하 징역,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정 시장이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군산 정치권도 검찰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김종식 당시 도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이후 수사를 벌였던 경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강 시장 측근들이 김 전 의원을 회유하려 한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에 강 시장을 송치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9일 강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강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도내 단체장 가운데 정헌율 익산시장이 기소되면서 강임준 군산시장 등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올해 안에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공청회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예산안과 정부 조직법을 둘러싼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은 법안 상정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발전 대표이사가 사직한 후 2달째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 가능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는 최근 시민발전의 정관 개정 등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이사 측이 상법상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는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통한 사업장 매출 증대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의회 지역화폐연구회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겨 진행한 다이로움 카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다이로움 가맹점 201곳을 조사한 결과 28.5%만이 사업장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머지 가맹점은 다이로움 카드를 통한 매출 증대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기부금 사용 용도로는 취약계층 지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순이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선호하는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이뤄졌고 익산 시민 303명이 참여했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27억 원을 연말까지 지급합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9,272명입니다. 이 가운데 소농 직불금은 1,646명에게 20억 원, 면적 직불금은 7,626명에게 207억 원입니다. 익산 부송 4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사업 계획 변경과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오는 2024년 말까지 656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1,671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23일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익산시의 환지 계획 인가를 받고 지작물 철거와 문화재 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입니다. 부송 4지구는 총 29만 4천여 제곱미터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1,671세대가 공급됩니다. 본 사업의 수용계획 인구인 1,671세대 중 저희 공사가 직접 1,072세대를 공급함으로써 익산 지역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상가와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도 조성됩니다. 부송 4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19년 토지 매입 보상 갈등으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토지 보상 방법으로 환지 방식을 선택해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환지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먼저 사업을 진행해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개발 과정에서 줄어든 토지는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또 수목과 전신주 등 지작물 철거나 이전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며 소유주와 보상 금액을 협의하는 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지구에는 지난 6월부터 문화재 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발굴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공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부송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의 지도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 개발행위 지역으로 시작한 지 12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송동 주거 환경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 농지에 대한 토양 검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에 영향을 주는 토양 산도와 유기농 등 9개 화학 성분에 대해 정밀 분석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농가가 의뢰했거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하기 위해 토양 검정 2,756점, 직접 직불제 시료 분석 1,295점 등 모두 4,051건의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기술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연간 695필지,
5년간 3,47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114곳의 택시 부재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군산과 전주가 택시 부재 해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지역 개인 택시는 강제 휴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한편 군산에서는 현재 개인 택시 900여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동구 도의원은 제396회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제주항공이 군산 제주 노선을 운항한 지 2년 만에 중단하기로 하면서 도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항공사는 수익 구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군산공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군산공항 이용객은 올해 34만 2,994명입니다. 군산의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도보 여행길이 열립니다. 서해랑길 군산 구간 개통식과 시간여행 에코투어 걷기 행사가 26일 열립니다. 개통식에서는 서해랑길의 군산 3개 코스 개통을 선언하고 도보여행연합회 시민들과 함께 시간여행 마을 구간을 걸을 예정입니다. 서해랑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코리아 둘레길 중 하나로 군산은 청암산 수변길과 근대 시간여행 마을, 금강 하구뚝 등 구불길의 핵심 코스가 포함됐습니다. 익산 지역 초등학교 3곳이 무단 점유하고 있던 익산시 소유지를 익산교육지원청이 매입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망성초등학교와 고현초등학교, 천서초등학교 등 3개 학교 부지 안에 있던 익산시 소유지 267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앞서 익산교육지원청과 익산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무단점유 토지 해소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희귀 민물조개인 귀이빨 대칭이가 군산의 농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동사가 우려됨에 따라 군산시가 서식지 이주에 나섰는데요.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이주 작업에 첫날 60여 마리가 은파호수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하에서 옥산까지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대간선수로 물속으로 들어가자 돌틈 사이로 대형 조개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근의 진흙 속에서도 어른 손바닥만한 조개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잡아올린 민물조개들은 타원형 껍데기의 색깔이 비슷해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희귀종도 섞여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귀이빨 대칭입니다. 일반 하천들에서 발견되지 않고 특정 서식지에서만 발견된다는 이유,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이라든지 각종 공사에 의해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멸종위기종으로 판단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 조개가 수로에 살게 된 데는 서식지였던 음파호수에서 어린 조개가 물고기와 공생하다가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제 저수지에서는 과거부터 이제 귀이빨 대칭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제 저수지에서 유생 단계의 귀이빨 대칭이가 미제천으로 유입이 되고 그 미제천에서 점차 대간선 수로로 확산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0월 대간선수로 12km 구간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겨울이 오기 전 서식지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로에 수심이 얕거나 얼게 되면 겨울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놓은 보호대책입니다. 겨울철 동사로 인한 폐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안전한 서식지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 포획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농이 시작하는 내년 3월까지 저희 시와 농어촌공사가 지속적으로 포획해서 방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귀이빨 대칭이를 불법으로 잡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주 첫날 새 보금자리로 옮겨간 귀이빨 대칭이 60여 마리, 내년 3월까지 새 서식지로 옮기는 작업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3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700여 명이 증가해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7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3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69명을 비롯해 익산 363명, 군산 361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1일 기준 1.0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매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익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매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은 일회용 봉투와 일회용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은 합성 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1년간 계도 기간을 갖지만 그 이후부터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군 이장들이 제주도로 정책 연수를 가서 여성 가이드에게 추태를 부려 발생입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마을이장 46명은 제주도 정책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장들은 여성 가이드에게 숙소에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 등 지속적인 추태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가이드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이장 1명을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전처와 전처 남동생 아내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정읍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전처의 남동생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종교 문제로 전처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학교 재학생인 2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7분쯤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 5개를 게시한 혐의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 처리반 등과 함께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관외 출퇴근 근로자에 이어 타지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열차 운임비를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익산에 주소를 두고 타지로 기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에게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기승차권 운임 비용의 50%가 지원됩니다. 정기승차권이 있는 열차와 달리 고속버스나 승용차는 증빙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되지 않습니다. 6.25 참전용사인 고 신선구 헌병하사가 72년 만에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1일 낭산면 출신인 고 신선구 헌병하사를 대신해 자녀 신명철님에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전수식은 국방부가 진행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들의 자율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몽골과 중국 등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축사 소독과 다른 농가 방문 자제, 외출 뒤 작업복과 장화 갈아 신기 등 농가 자율방역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취약 농가 170여 곳은 구제역 항체 생성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군산시가 금강 노인복지관 수탁기관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24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시청 경로장애인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위탁운영기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새 위탁기관은 5년간 복지관 운영을 맡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성산면의 성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학생들이 지난달 온 동네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평화동 자생단체인 평목회 회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10kg씩 포장된 김장김치가 관내 저소득층 7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도에서 출발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맑으며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